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달 24일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앞으로 화포천 습지 보전 계획을 짚어봅니다. 10일 오전 11시부터 남해군 강진만과 사천시 사천만에 저수온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남해군 강진만 표층온도가 3.2도, 사천시 사천만 일대 표층온도는 5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표 봄꽃 축제인 창원 진해군항제가 오는 4월 28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이른바 벚꽃 없는 진해군항제였던 탓에 올해는 벚꽃 만개 예측일에 맞춰 축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을 향해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오는 4월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공천 논의도 있었지만 지역 여론을 고려해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와 입법 폭주를 막으라는 도민 열망을 반영해 공천을 결정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후보 공천 소선을 밟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호암무치한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단은 지난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보 공천의 이유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괴한 명분으로 공천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이 저지른 불법 부정선거의 원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성명서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민주당이 당규를 뜯어고치면서 후보를 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1일 후보자 접수를 마칠 예정이며 경선 방식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19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건데요. 행안부와 해수부 등 정부기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새벽 부산 선적 139톤급 대형 트롤 선박 침몰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지난 1일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그네 체납계 어선이 좌초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2020년 2,100건이었던 해양 어선 사고는 2021년 1,786건, 2022년 1,718건으로 감소세였지만 2023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는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어선 전복이나 침몰, 충돌,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19명에 달했는데 2020년 99명, 2021년 89명, 2022년에는 83명, 2023년 78명에서 1년 만에 41명, 52%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자 지난 5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출항 미신고나 승선 인원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어업 정지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 이내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수색 구조 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떤 이런 작업 환경에 맞는 어떤 교육이나 안전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들, 소형 5톤 미만의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운항 면허가 없이 지금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허 제도를 좀 강화해서 안전 그 범위 법적 테두리 안에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 불법적인 이제 증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난 신호 수신이 가능해 즉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조난 구조 호출 장비인 VHF DSC의 비상 호출 사용법을 어업인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 2023년부터 조난 버튼 누르기 운동을 강화해왔지만 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급증하는 해양사고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해 씨가 지난달 24일 스위스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화포천 습지를 국제적인 생태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 먼저 람사르 습지 인증 도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람사르 습지 도시는 람사르 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나 마을 중 습지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역을 람사르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인증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습지 보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창녕군과 인제군, 제주시 등 모두 7곳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김해 씨는 오는 7월 제15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9번째 람사르 습지 도시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김해 하포천 습지는 우리나라 최대 하천양 배후 습지로 24종의 야생동물과 800여 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면서 지난 2017년 11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해 씨가 이렇게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과거 하포천 습지의 경우 상류지역 공단의 영향으로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가 심각했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환경 보건 사업으로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1월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달 24일 김해시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해시 한림면이 람사르 습지로 인증받으면서 6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하포천 습지 보전이라든지 마을 주민 환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6년간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김해시는 람사르 로고를 브랜드화시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하포천 습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발전시켜 김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에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해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현재 김해시는 습지 보존관리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에 연구 인력들을 배치해서 조금 더 습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습지와 관련한 국비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 보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확정받은 것이고 오는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김해시는 공식 인증서를 수여한 뒤 습지 생태 보존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함께 김해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과 관련해 내용 짚어봤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296개 학교에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95.2%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소집에는 취약 대상 아동 19,360명 중 18,422명이 참석해 95.2%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취약 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21,560명에서 2,200명 줄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예비 소집 불참자 938명 중 921명은 해외 취약 등에 따른 취약 면제와 취약 유예 사례였으며 나머지 17명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의뢰해 4명은 소재 확인, 13명은 소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 노인 일자리 사업인 하하 건강 파트너를 2월부터 운영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총 142명의 건강 파트너들은 하하 마을 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 사업인 건강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하하 건강 파트너는 마을 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 캠퍼스 건강센터에 배치돼 노쇠 검사와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 건강 소모임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10일 오전 10시 58분쯤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30대 A씨가 권총인 것처럼 위장한 비닐봉지를 들고 손님을 위협한 뒤 5만 원 지폐를 가져온 캐리어에 담으라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 있던 은행 고객 50대 A씨가 비닐봉지를 빼앗고 저지했으며 은행 직원들이 함께 제압해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총인 것처럼 위장한 비닐봉지에는 동물 모양 장난감 물총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한 은행 고객 A씨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이 경남몰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 경남몰의 예산을 더 편성해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나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과 전국 대표 봄꽃 축제인 창원 진해군항제가 오는 3월 28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이른바 벚꽃 없는 진해군항제였던 탓에 올해는 벚꽃 만개 예측일에 맞춰 축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축제는 3월 28일 오후 6시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도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여자천 별빛 축제, 불꽃쇼,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특히 창원시는 올해 열리는 진해군항제에서 유람선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이 유람선은 진해군항제 기간인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진해항 제2부두에서 출발해 진해 앞바다와 저도 일대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